2차 전지 쪽이 지금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25년도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주요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섹터 전략들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인데요. 방산도 뭐 사실은 잠깐 수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고 추가적인 2차적인 수주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하던 소식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폴란드에서는 이미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지금 자본 확충이 안 돼서 보증을 못 해주는 바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법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게 임시 국회를 열든 뭐 하든 해서 11월 달에 됐으면 좋겠고요.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되면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지금 현재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지는 않았지만 과반수가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당하고 2당하고 성향이 좀 다릅니다. 1당은 일단 우리하고 계약한 것도 있었고 계속해가지고 이쪽을 가려고 하는 쪽이고 2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쪽은 확실히 친 EU 쪽입니다. 그쪽에 또 이제 이 정당 지지도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조금 서둘러 줬었어야 되는데 서둘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좀 이제 부랴부랴 뭐 법안 제출하고 이러시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마냥 비관할 필요는 없는 건 지금 최근에 이제 제3당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아마 캐스팅 보트를 아마 이제 행사를 하게 돼서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당 야당이 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안을 내놓은 걸 보면은 그 국방비는 증액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악은 아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변수는 잠복돼 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1차가 지금 17조 원 계약을 했었지만 2차는 지금 최대 30조까지 예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좀 정부 차원,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이런 거는 사실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사안 자체가 그죠?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각자의 뭐 정책이나 정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오케이 이런 거 우리 빨리 처리하고 다음 얘기합시다 이랬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여기다 끼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또 안 받고 그죠? 좀 그래서 방산 쪽은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제가 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다시 집권해도 IRA 등 기후 관련 정책 폐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그 로이터에서 주최했던 임팩트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 NEC 수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걸 다 뒤집어 버리고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투자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그 미국의 의원으로 그러니까 저 지역구로 갖고 있는 그쪽에 지금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이 좀 창출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할 것이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공화당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쉽게 폐기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은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이나 뭐 2차 전지에 대한 건데요.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거 감축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쉽게 하기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화당 지역구가 지금 실제로 민주당 지역구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이번에도 지금 그 자동차 노조 파업했을 때 트럼프가 손짓을 해도 거기 쳐다도 안 봤잖아요. 사실은 그건 어차피 그 표 자체가 트럼프 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럼프는 제껴놓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 요구사항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그 일종의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워낙 뭐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4년 동안 겪어봐서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참
과감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걸 봤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요. 네, 보죠. 뭐 아직도 네, 이거는 시간이 뭐 남았고. 결정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예. 지금 미국에 투자한 것들을 보면 100% 한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대5로 해서 미국 자본하고 같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진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빨간 줄로 해놨던 부분들 이거 제가 기사를 붙여놓은 건데요. IRA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공장 설비가 이루어진 지역은 텍사스주, 테네시주 등 주로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트럼프 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송과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만약에 이거 없애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 아니 뭐 소송 신경 쓰나요? 뭐 의회도 쳐들어가는 사람인데 하지만 트럼프 대단하긴 해요. 네네. 아유, 네. 그리고 이제 저 탄산리튬 관련해 가지고 예. 반등을 줬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2차 전지 하락에 상당한 양극재 특별히 이유로 네네. 지목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그 선물 가격은 또 재차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는데 현물 네. 가격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이거 생산원가 수준이에요. 리튬 탄산리튬 기준으로 예.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더 빠져가지고 원가 이하로도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10월 달에만 한 2,000톤이었나 그 이상 지금 감산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3사 북미 생산 공장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가동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개 다 25년에 집중돼 있죠. 네. 25, 26, 27.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5년부터는 매출이 배터리 쪽도 그렇고 양극재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바인딩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계약에 근거해서 시작이 된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이 지금은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25년도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린 에너지 쪽 그 관련된 부분인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그 여타게 그 빨간 색깔 이거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프리미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바닥 구간까지 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까지 빠졌다. 이거는 고금리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태양광, 풍력 네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쪽도 많이 빠졌어요. 예. 수급 요인도 수급 이슈도 있고 그죠? 예. 이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워낙에 똘끼 충만하신 분이라서 네.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이 그린 에너지 쪽 섹터의 보조금은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제화 시켜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의 어떤 기준을 소비 기준으로서 2030년에 42.5% 플러스 2.5% 해가지고 이제 기존 목표가 32%였었는데 오히려 목표를 한 13% 정도 대폭 늘렸습니다. 재생에너지라 하면은 뭐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 수소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 그린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다 힘든 건 맞지만 지금 완전히 접힌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 부품 업체들 제가 몇 군데 통화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 후배 통해 가지고 탐방도 다녀오게 했는데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고나 수주 잔고나 그 실적은 괜찮거든요, 그죠? 네네. 네네. 아직 훼손되지 다만 않았습니다. 네. 3분기가 그 풍력 같은 경우는요 예. 비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슬로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절적인 네, 계절적인 네, 네. 비수기입니다. 항상 예. 보면 3분기가 조금 네. 슬로우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에 매출이 찍히는 것들은 4분기에 거의 가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소위 말해서 설치를 하고 뭐 하는 네, 것들이 네.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가 조금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랑 친환경 쪽 얘기해 주셨고요. 바이오 얘기도 살짝 좀 해주세요. 바이오도 기대감은 많잖아요. 기대감만큼 못 올라오는 거 일부 올라오는 게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 학회 이런 거로 하면서 오히려 뭐 나쁘지도 않은 얘기인데 주가 급락하면서 사실 변동성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요. 먼저 유한양행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을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30개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30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타그리소가 단독으로 한 15.6개월, 17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다 화학약품을 첨가해 가지고 병행으로 하면 병행으로 했을 때는 그게 26개월, 7개월 나왔었어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제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까지 이겨버리면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유한양행과 얀센 제품이 어떤 병행 투여한 게 잡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실망감 때문에 투매가 나왔고 이 투매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가들이 했습니다. 요즘 기관 투자가들 매매 행태가 보면은 좀 과할 정도로 살 때도 그냥 오버슈팅해서 사고 팔 때도 또 언더슈팅해서 팔아버리고 이런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다음 주 오늘 밤 내일인가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 다시 좋다가 이제 좋아지다가 안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워낙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 영향파를 받은 데다가 에스모 여파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초록이 발표되면서 이제 세론 거기다가 실망감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단기 상승폭이 다 반납이 된 상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합병이 통과가 됐죠. 오늘 지금 임시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바이오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셀트리온이 굳이 생산과 판매 회사를 별도로 나눠 가지고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시장에는 조금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슈였었고 이것 때문에 항상 보면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어해 주게 되고 합병이 되게 되면 어차피 거래소로 합병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바이오 섹터가 많이 비게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타 바이오 쪽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좀 끌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유한양행도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건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머크 그 독점 계약 이슈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 승인 여부 이슈 그게 아마 연말 연초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다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의 어떤 향배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올해 내년 어쨌든 금리의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하면 미국채 시장에서의 어떤 노이즈 그다음에 이제 매물 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달 말 다음 달 초 들어가면서 어떻게 잡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바이오 쪽 섹터는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혹은 관심 있는 주요 섹터들 점검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